안녕하십니까. 혼란한 정치 시사의 줄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0월 20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.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. 그래서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좀 충격에 빠지는 모습인데, 왜 그러냐면은 오늘 긍정평가가 30%가 나왔습니다. 지난주에 비해서 3% 떨어졌고 부정평가가 61%, 이것은 3%포인트가 올랐습니다. 긍정평가가 30%, 그러니까 국정 지지율이 30%대가 넘으니 이 국민의힘뿐이 아니고 지금 여의도에서 이거 이제 20%대로까지 떨어진다. 야단났다. 난리났다. 국정 동력이 다 떨어진다. 그리고 뭐 이준석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뭐 며칠 전에 아마 20%대로 떨어질 거다. 이렇게 악담까지 했죠. 자, 그래서 이게 비상이 걸렸는데, 제가 오늘 이 갤럽 조사를 면밀히 분석하다가 보니까 놀라운 그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. 뭐냐 하면은 이 긍정평가, 그러니까 국정 지지율을,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동력이 된 쪽은 이 진보나,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아니면은 중도나 이쪽이 아닙니다. 지금 이번에 오늘 떨어진 그 동력이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주 호의적인 우호그룹, 우호그룹에서 확 떨어졌습니다. 이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수 쪽의 응답자가 한 33% 정도 들어가고 이거 표집이 되는 거죠. 진보 쪽이 또 한 그 정도 들어가고 중도층이 그 정도 들어가니까 이 3% 포인트가 떨어지는데 이 보수 쪽이 얼마나 그 역할을 했는지, 그 보수 쪽이 그쪽으로 쏠렸는지 부정적으로,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 5대 우호 그룹을 한번 따로 설정을 해봤습니다. 아마 크게 이 납득을 안 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, 자, 5대 5 그룹 하면은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, 응답자 중에서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하는 응답자, 그 다음에 내가 보수적이라고 하는 응답자, 또 그 연령적으로는 70대 이상 확실하죠. 그 다음에 지역으로는 대구, 경북, TK 지역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일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, 정치에 관심이 많다. 정치 고관심층. 정치 고관심층은 이 대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후합니다. 한 40% 이상을 계속 받아왔죠. 자, 그래서 5개 우호 그룹이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지난주와 이번 주 거를 살펴보니까, 지난주는 10월 둘째 주 조사고 이번 주 거는 10월 셋째 주 조사죠. 이것을 살펴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. 그 우호그룹,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우호그룹, 5개 우호그룹의 평균, 뭐 겹치는 부분도 있겠죠. 5개 서로 뭐 70대이면서 대구, 경북에 거주하고 뭐 내가 국민의힘 지지층이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, 어쨌든 이 우호그룹의 평균을 내보니까 이 일주일 사이에 우호그룹이 이 긍정평가가 8%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. 부정평가가 8%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3%포인트 긍정이 떨어지고 부정이 3%포인트 올라갔는데, 우호그룹에서 8%포인트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했다. 이건 뭐냐 하면은, 보통 갤럽에서 이 샘플을 표집을 할 때 이 보수, 우파 쪽의 이 응답자가 한 3분의 1 정도, 33% 이상이 이렇게 들어가죠. 그러니 그쪽에서 한 8%포인트가 떨어져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3%가 떨어지는, 자, 그런 상황이 나타난 거죠.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번에 오늘 30%의 턱걸이하고 이렇게 3%포인트가 떨어진 것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국민들이 좀 돌아섰다,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. 일단 이 격차를 말씀드리면은, 말씀드린 대로 우호 그룹, 5대 우호 그룹에서 긍정평가가 8%포인트, 부정평가가 8%포인트 서로 오르고 내리고 했는데, 자, 국민의힘 지지층은 원래 76%였다가 69%로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보수층은 그 지지율, 그 긍정평가, 보수층은 62%에서 56%, 정치 고관심층 43%에서 37%, 거의 다 막 6%, 7% 떨어졌죠. 70대 이상도 58%가 지지했는데 51%, 7%. 자, 대구 경북 지역. 대구 경북 지역에서
일주일 전에 58%였는데 이게 지금 무려 13%포인트가 떨어져서 45%가 됐습니다. 이 부정평가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원래 34%였는데 이게 48%가 부정평가를 하면서 14%포인트는 올라갔습니다. 13%가 지지율은 내려가고 부정평가는 14%가 올라갔으니 엄청난 그 차이가 벌어진 거죠. 뭐 두 개 합하면 산술적으로 하면 뭐 27%포인트가 움직였다. 뭐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데, 자,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하겠죠. 자, 일단, 지금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는 것이 강서구청장,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보궐선거에서 패배한, 그 후폭풍이라고 하는데, 사실 강서구청장 패배하고 나서 이 보수청에서,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5개 우호 그룹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전체 긍정평가 33%, 부정평가 58% 나온 10월 둘째 주, 이것은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 사이에 실시가 됐는데, 그때 그 안에 그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사이에 10월 11일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를 합니다. 자,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10월 12일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하죠. 이것은 분명히 이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, 이 악재, 이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호청, 제가 말씀드린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이나 정치 고관심층 70대 이상 TK 이쪽에서는 별다른 동료가 없습니다. 동료가 없어서 33%를 유지를 하는데, 이게 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3% 그리고 우호층에서 8%가 떨어져 버리는가 하면은, 자, 이 기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겠죠. 이 조사가 17일에서 19일 사이에 실시가 됐습니다. 이 사이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? 지금 응답을 할 때, 자, 10월 14일에 임명직 8명이 사퇴를 하죠. 김기현, 그리고 이 대표, 김기현 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은 빼고 임명직만 8명이 사퇴를 합니다. 그리고 조사가 실시되기 하루 전날 임명직 당직자를 새로 인선을 합니다. 이만희 사무총장 들어가고, 친유성민계 유이동 정책위원장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됐죠. 자, 이것이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. 우호청의 여론에. 그리고 그 조사 중간이죠. 17일부터 19일날 조사했는데 10월 18일 그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김기현 시즌2 2기 지도부를 불러서 오찬을 합니다. 그래서 일종의 재신임을 해주는 그런 모양을 보였죠. 그 전날 조사가 시작된 17일에도 만찬을 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만찬을 하면서 여기도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신임 지도부를 부르죠. 그래서 재신임을 했다. 자, 이런 그 평가가 나오는데, 자, 임명직 8명 사퇴를 하고, 그러니까 선출직은 그대로 있고, 임명직 8명 사퇴를 하고, 그 다음에 새로운 임명직을 인선을 하고, 그래서 그 새롭게 된 당직자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불러서 일종의 재신임을 하고, 이 과정이 딱 있은 그 시점에 5대 우호 그룹 측에서는 무려 8%가 빠져버렸습니다. 8%. 그래서 전체 응답자를 평균을 하니까는, 전체 응답자 쪽으로 하니까는, 그때 민주당 지지층 중도층 다 합하니까는 3%포인트가 빠져서 30% 기록하게 되는 이 상황이 나온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. 지지율 하락,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지지율 하락은 결국, 윤석열 대통령의 우호층에서 이렇게 견인을 해서 이끌었는데, 이 8%나 떨어지고, 긍정은 떨어지고, 부정은 8% 올라가고, 이렇게 했는데, 그렇다면은 그 사이에 있었던 임명직만 사퇴하고, 또 당직자를 새로 인선을 했는데, 별 감동이 없는 인사였죠. 유승민계도 들어가고 막 이랬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,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우호 그룹, 우호청, 지지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.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으니까.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기현 지도부에 다시 재신임을 한 것, 여기에 대해서도 부정평가를 한다. 자,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
새로운 전략을 구상을 해야 되고, 또 지금 그래서 민생 이야기를 많이 하고, 오늘 아침에 제가 전에 들었다시피 김기현 대표가 나서서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 안 하겠다. 이게 일종의 무시 전략 같기도 하고, 아니면은 계속 해도 이기질 못하니까는 그냥 포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전략인데, 김기현 대표 체제가 다시 출범을 하면서 새로운 인사를 임명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,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이제는 민생이다. 물론 민생해야 되지만은 민생을 구호로 하는 게 아니죠. 그러는 사이에 이재명은 지금 월요일부터 또 출근을 해서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치려고 하고는 이 상황에서 강서구청장 선거 이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뭐 인사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신임이나 아니면 김기현 대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이재명과 싸움 안 하겠다. 뭐 이런 부분들이 우호청 윤석열 그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 국민에게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. 자, 그런 결과가 오늘 갤럽에서 그대로 읽혀집니다.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.